사죄하라! 이명박은 사죄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차별하는 이명박은 사죄하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명박은 사죄하라! 이명박은 사죄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기세! 오늘 기자회견에 한 나라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자로 나오고 있다고 온갖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겠다고 발산역에서 오이도에서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추락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건 앞에서 이명박 씨가 보였던 모습은 책임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전 시장이 잘못했지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는 서울시장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자로 나온다고 9시 뉴스 온갖 매스컴에 얼굴을 내밀 때 저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 라고 한 번쯤은 기대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똑같은 우리의 기대치에 전혀 부응되지 않게 역시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없는 사람은 목숨이 다른 겁니까? 생명이 다른 생명입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생명은 다른 생명이라서 낙태돼도 되는 그런 생명입니까? 어머니의 배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가 낙태돼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낙태는 반대하나 불구자는 낙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생명은 장애를 가지 않는 사람의 생명하고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자가 된다면 과연 이 나라에 있는 장애인의 삶은 가치가 없는 삶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사회적인 지원체계,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권리, 인간으로서 살아갈, 국민으로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 얼만큼 보장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 후보자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나라 국민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본이 어떻게 그렇게 장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도 두 발을 벗고 잠을 잘 수가 있으며 장애인의 생명을 그렇게 짓밟는, 인권을 짓밟는 말을 하고도 어떻게 그는 두 눈을 뜨고 하늘을 봐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아야 될 생명의 존중의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사과를 받고 그의 분명한 입장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쟁입니다. 감사합니다. 에 대한 이 말은 정말 솔직한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 이명박 대선주자, 정말 그 불구라는 단어는 우리 신세대는 그 불구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장애인 아니면 장애우 이렇게 알고 있지. 구시대적인 단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 정말 무지한 그런 단어 구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꼭 죽어야 합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가 빛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 저를 보십시오. 저도 2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이 세상에서 꼭 사라져야 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낙태는
우리 사회의 생명 병시 풍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병리 현상의 하나입니다. 생명 중심의 책임 있는 성교육,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 사회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고로 우리 장애인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명박은 장애계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을 말살하는 이명박을 규탄한다! 이명박을 규탄한다.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명박 대선 후보의 머릿속에는 낙태는 다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장애인은 뭐 불구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발언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일단 480만 장애인들의 생명을 우롱하고 생명을 기만하는 자는 대통령에 대한 자격도 없고 혹시 자신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르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제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뭐가 집회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언해 주실 분은 한국장애인단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공헌한 지점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온갖 가난을 극복해가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명박 전 시장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와 비슷한 사투리를 쓰기에 굉장히 와닿았던 후보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문제를 비장애인과 다른 이중적 잣대로, 차별의 잣대로 대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명박 시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동안에 지지하겠다는 마음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장애인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명박 시장의 관점에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해서 불구라는 용어를 들어쓰고, 비장애인은 낙태를 반대하지만 장애인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이중자태를 보인다라면 지금 장애로 살아가는 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은 도대체 이명박 시장한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단호히 이명박 후보가 대선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저지 운동들을 저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단체에게 이 사실을 알려낼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은 복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경제만 발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은 제약돼도 되고 무시돼도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에서 이번 발언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장애인의 삶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무엇보다 도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그를 대표하는 후보인 이명박 시장에 있는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을 애당초에는 1급에서 3급까지 주는 척 하더니만 또다시 정략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열린우리당과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슬그머니 빼는 작태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시장은 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등록 장애인만 하더라도 200만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를 포함하면 100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 법률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지원법, 장애인복지법, 활동보조인제도 모두가 장애인들이 제도를 만들고 있고 그 주역이 돼가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 않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차별의 잣대로 장애인 문제를 접근한다면 분명히 대선에서 이명박 시장은 후회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선거에서 정동영 전 후보가 후보인지 의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인 폄하 발언 그리고 성인 장애인 목욕시켜준다라는 그런 굴욕적인 그리고 인권을 침해했던 사건에서 이명박 시장은 교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480만에게 이명박 시장은 이번 장애 차별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만약 사과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강도 높은 장애계 투쟁과 그리고 후보를 낙선시키는 운동들이 전개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고를 하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예,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성명서를 즉각 공개 사과라! 우리나라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즉각 공개 사과라! 성명서 이명박 후보는 차라리 장애인을 죽여라. 지난 5월 12일 이명박 대선 예비 후보는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낙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나 불구로 태어날 아이의 낙태는 용납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렇다. 비장애인인 이명박 후보의 눈에는 장애인은 불구다. 즉 비정상적인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낙태를 반대하는 발언으로 마치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장애아의 낙태는 용납될 수 있다는 즉 장애인의 생명은 존중될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과연 이명박 후보의 눈에는 비장애인만 인간이고 장애인은 인간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장이 되고자 하는 이명박 후보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장애인의 생명을 길바면 발언을 한 것인가? 이명박 후보는 분명 불구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장애인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야만적인 사회이다. 이 땅의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부족해 집에서 밥을 먹는 것조차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전체 장애인의 절반 정도는 중학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중 4분의 3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다.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들은 수용시설에서 온갖 비리와 인권 유린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 땅의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한 채 오로지 죽음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의 삶을 무시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을 유보해온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한국 사회의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그들의 부모가 목숨을 건 처단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의 성과로 이동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세상은 이렇게 투쟁을 통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이러한 당사자와 부모를 처단한 투쟁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으니 틀림없다. 그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어찌 감히 불구자는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따위의 막말을 하겠는가? 쉬지 않고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해도 부족할 판에 어찌 한 인간으로서 차마 담지 못할 발언을 언론을 통해 소신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땅에 480만 장애인들은 이명박 후보가 경고한다. 480만 장애인 생명을 지켜오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아니 장애인과 함께 이 생을 살아갈 자격조차 없다. 이명박 후보는 당장 480만 장애인 앞에 무릎 꿇고 공개적으로 사죄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땅 모든 장애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명박 후보 당신을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5월 15일 강원 장애인 부모연대의 17개 단체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생명을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장애인들의 저항도 장애인들의 항의도 뭐 좀 그러다가 끝나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을 기만하는 이명박은 사죄하라. 자, 그러면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왜 나무 그래 설계냐고 자식들아! 어? 때리지 마세요. 나 씨발 드래 불고 있잖아 드래 불고. 내 손냐? 나 개새끼야 뭘 찍어? 야 새끼야 뭘 찍어? 다쳐. 개새끼야 야 씨발 새끼야. 가만히 있어. 야, 뺏지 마. 안 나 이거 안 나. 야 경찰 새끼야 찍지 마 개새끼야. 딸놈들. 찍지 마. 새끼들이 이게 안 되겠어 이게. 가만히 있어. 동원해가지고 영등포 경찰서 이 개새끼들도 완전히 이거 아작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 천만 놈들이 한번. 어? 사람이 많이 말아야 되는데.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불법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새끼 나와 그거. 왜 같이 가? 아까 자른 놈 나오라고. 절단기 가지고 자른 놈 나와 빨리. 야, 왜 나 백사 방해? 야 절단기 가지고 자른 놈 나와. 나와! 야 절단기 가지고 전선 자른. 야, 이들은 너는 소리 못해! 너네 부단식 반지가 어디 있어? 불법이라고 너네 불법 아니야, 새끼야? 제발요,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한나라든 개성 외국은 이른바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언론 매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낙태를 반대하지만은 일부자는 낙태를 애도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처벌하고 매도하는 자입니다. 부모당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서 왔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진정으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480만 장애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조그만 인간을 대선 후보가 그러면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입니다.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이 일에 대해서 장애인을 이렇게 비하한다.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장애가 확인이 될 때 죽어도 된다는 말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명박 전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 후보가 공개 사과할 때까지 이곳에서 계속 있을 겁니다. 야, 개새끼야! 야, 흥분하지 마! 아, 흥분하지 마! 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아이고! 빠져! 시절기를 스스로 끝내게 하라고! 시절기를 받고 있잖아요! 가라고 여기 왜 있는데? 가! 물건을 왜 던지냐? 가라고 있어, 가! 씨발놈들 이거! 가라고 새끼야! 그래 할 거 다 했잖아! 꺼져! 왜 나무 위가 던져 이 새끼들아! 야, 저 새끼 저거 진짜! 빨리 뛰지 말라고! 야! 이리 꺼져! 야, 뭐야? 냄새 난 거야? 갈까? 좋아. 불법을 이야기하고 불법가 있으면 나태를 가치는 존중하라는 것을 세상 모든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비탄하면서 이명박 대선 예비 후보 연단 여부 및 공개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후원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기만하면 이명박은 공개 사과하라. 장애인 기만하는 이명박은 공개 사과하라! 공개 사과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이 오늘 정말 이 어이없는 사태에 대해서 오늘 이 어이없는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박영희
반갑습니다. 참 이걸 반가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여기 앞에 왔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내리는 비를 맞아가면서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명박 대선 후보자라는 사람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 했는지 우리는 알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명박 후보자에게 분명히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동지들이 이명박 후보의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명박 후보는 여전히 한마디도 공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들려오는 얘기가 유감 정도, 사과는 정도, 해석이 우리 장애인들이 자기의 말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장애인이 생명은 도대체 비장애인의 생명과 무엇이 다릅니까? 낙태를 반대한다라는 이명박 후보의 말은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이 도대체 존중받아야 되고 살아나야 할 생명은 어떤 것이고 도대체 장애를 가진 태아는 살아서는 안 되는 생명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까? 이 세상은 비장애 몸만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왜 장애를 가진 태아들이 죽어가야 되고 낙태를 당해야만 합니까? 이명박 시장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모자보건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태 당하는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구라는 말을 이용하면서 불구라는 말로 장애를 가진 태아들은 낙태돼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명박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겨우 우리가 모자보건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태아든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어떤 생명이든 존중받아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를 가진 누구도 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인 지원 체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한 사람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장애를 가진 태아가 죽어가거나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죽어가야 되고 태어나서도 안 되고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이명박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명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대선 후보자란 사람이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고 사회 지원 체계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분명하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대선 후보자로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대선 후보자라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죽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란 사람이 대선 후보자란 사람이 이 장애를 가진 불구자는 낙태를 되어도 된다라는 식의 말의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가 한 말은 무엇이고 우리가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고도 당당하게 대선 후보자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이명박 씨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씨로부터 분명하게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불구를 가진 불구자라는 태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되고 낙태돼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입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동권 투쟁하면서 이명박 씨를 만났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시의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할 때 이명박 시장으로 있던 사람은, 서울시장으로 있던 사람은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냥 잘할 테니까 지켜봐라. 그리고 기다려라고 우리에게 일관되고 얘기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한 번도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장애를 가진 태아가 낙태돼도 좋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이명박 씨로부터 어떻게 사과를 하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가 분명하게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존중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것이며, 그렇게 공개 사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인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명박 후보는 대선 후보자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그리고 대선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480만의 장애인 여러분으로 그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대선 후보자가 될 자격도 없으며 대선 후보에 나설 수 없다라는 것을 장애인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씨가 분명하게 480만의 장애인의 앞에 분명히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이번 사태로 밝혀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이명박 후보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낙태를 예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 1항의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명박 캠프의 실무자들은 그 말이 오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오해인지 아니면 이명박 씨의 생각인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와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것이 오해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스스로 이야기해야 되며, 오해이든 아니든 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말 이명박 씨가 우리를 서울시장 시절부터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장 시절 우리는 황제 찾아 산만리, 이명박 씨를 찾아서 산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로 있는 지금에도 우리는 그 황제를 찾아서 산만리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이것은 오해다, 그리고 의도가 아니다 라고 했던 글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서울시장 때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장애인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누가 설치했습니까? 우리 장애인들 죽어가면서 살인기계인 리프트에서 떨어지고 다치면서 지하철철로 점도하면서 그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9일간 점도 농성하면서
단식 농성하면서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습니다. 그 권고조차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애인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전개천은 어떻습니까? 몇천억씩 들여서 전개천 복원공사 했습니다. 장애인들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나라의 대권 후보라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비 대선 후보로서 언론을 통해서 장애인 불구 낙태 운운하고 있는 이명박 씨의 장애인 복지 정책 마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캠프 참모진들은 그것이 오해라고 하면서 이명박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철저하게 이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차별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들은 집구석에 처박혀 살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수용되어서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절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해서 활동보조 제도와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씨는 중증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무시하면서 서울시장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비 대선 후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장애인 복지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 예비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장애인 복지 정책 무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정말 올바른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하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이 한나라당 경선을 통해서 예비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로 된다라면 우리는 낙선 운동까지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장애인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양심 있는 세력과 함께 연대해서 정말 이 잘못된 이명박 생각을 바로잡을 것이고 또한 이 나라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장애인 복지 정책을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씨가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통을 터뜨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장애인 복지 정책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명박 씨는 장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 장로라는 사람이 낙태를 운운하고 또 불구를 운운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사회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명박 씨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장애인 앞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죄를 받을 때까지 우리 함께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명박은 회개하고 장애인 앞에 사죄하라. 이명박은 회개하고 장애인 앞에 사죄하라. 장애인 앞에 사죄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이야기하면서 30일 동안 단식 농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청계천을 복원했더니 장애인은 거기에서 접근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명박 씨가 장애인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 떳떳하게 무엇을 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오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 그 영화 300인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스파르타쿠스에서 장애 영화를 판정을 해서 그 해맑게 웃는 아이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일이 수천 년 전에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이기 이전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가스실에서 27만 명의 장애인들을 죽이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시설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단종, 불임 시술을 불과 한 7-8년 전에도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선 예비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불구자는 태아에서 낙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재의 모자보건법이 유전적 여러가지 질병 요인에 의해서 장애아가 태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장애인은 낭떠러지에 굴러서 죽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고 모자보건법에 있다라고 하며 그것을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은 아예 태어나지도 말아야 한다며 임신 5개월째 양수검사를 통해서 장애 유무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 양수검사 자체도 1%라고 하는 사고율이 있고 또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원초적으로 재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야기하는 오해라고 하는 말의 변명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잘 몰랐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진정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로서 장애인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장애자 또는 장애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개 사과하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앞으로 사과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고 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첨대시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모인 장애인분들이 일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이 대선 후보 캠프를 점거하는 걸 사주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객관적인 사실은 사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올라가서 이명박 씨에게 항의하고 사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당의 장애인 위원장으로서 예의를 지키느라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불구자를 낙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죄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 이명박 후보가 다시금 전 국민의 열망에 따른 대선 이 사회가 차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기는 얼마나 작자니 인간이 어떻게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라고 대통령 모시고 힘차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베토벤이 얘들은 다 인질과 여러 가지 유전병에 걸려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형제는 모두 9명이 나였는, 그런데 전부 다 그랬다고 합니다. 만약에 베토벤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님께서 베토벤이 그 브리어질 대학 유전자검사 검사를 했고만 유전자검사를 했고 또 그게 만약에 낙태를 당했다면 과연 우리는 같은 명곡이 영교한 우리나 월방 교양 뭘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이명박 기장이 불권한 낙태도 알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에 장애 이동권 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덕분에 제가 지적을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저당버스를 놓았다고 자랑을 들어놓을 수 있었겠죠. 만약 많은 충격적인 그것을 눈 감고 귀 막고 넘어갔다면 과연 그가 스스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복잡해 줬을까요? 전 그때 의문입니다. 그가 과연 그것을 지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뻔뻔한 자체가 전 대단히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모든 장애인들이 우리나라 사회에도 또 시장 있을 때 이미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건 못되건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이 박정희 위원장님 말씀에서도 그 사람이 이명박 씨가 이렇게 장애인을 기망하면서 대통령 예비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국민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님으로부터 역시 계속해서 기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지를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차마 이 자리에서 동지들께 반갑다는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과 이 사회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씨의 발언을 듣고 알고 나서 정말 어이없습니다. 낙태에 대한 운운 자체를 하는 것조차도 어이가 없는데 장애자도 아닌 장애인도 아닌 불구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 그 사람 입에서 병신이라는 소리 안 나온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불구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수도의 시장을 지냈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는 저 양반 입에서 그러한 용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명박 씨 머릿속에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하고 시대에 뒤틀어져 있는가, 그것을 이 용어 하나로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시절부터 많은 지적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활동 보조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동지들이 죽어가며 투쟁해서 얻어낸 성과이지 결코 이명박 개인의 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착취하거나 쳐들어서 짓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반대하면서 우리는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먼저가 아닌 지금도 시설에서 집에서 이 사회에서 죽어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우리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시청 앞에서 우리는 43일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씨는
콧배기조차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실장이 돼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명박 개인의 입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다면은 떳떳하게 그 본인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인식이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런 사람 옆에서 어떠한 장애인 정책이 나올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400만) 장애인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이명박 씨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나와서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일에서 사죄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렇게 짝이었습니다. 독일함은 이명박 씨 입에서 사죄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몰상식한 이 말인지 대통령 예비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마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어서 아마 우리 못지않게 이 이명박 씨 진짜 별일이 다 있군요. 장애는 살지 말라는 이런 나라에서 참 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열이 받아서 진짜 가서 진짜 머리털 다 뽑아놓고 싶지만 높으신 사람이라고 또 그러지는 못한다네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낙태를 시켜도 된다는 이 발언만큼은 진짜 사과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장애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우리 가족들도 참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일개 평민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신 분이 어떻게 장애인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이거는 사과를 꼭 받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지금 15살이거든요. 15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뭐 장애 복지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좀 바꿔놓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장애인은 뱃속에서부터 낙태를 시켜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서슴없이 합니까?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 모여서 기자회견 한다고 진짜 몇 분 모였는데 참 전경들은 굉장히 많이 깔아놨네요. 이렇게 깔아놓을 돈으로 복지시설을 좀 후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쓸데없는 인력 쓰느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거를 좀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참 제가 이렇게 집회 나올 때마다 참 한심스러워요. 쓸데없이 이 젊은 친구들 인력들을 뭐 하려고 낭비합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뭐 여기서 뭐 큰 싸움을 합니까? 왜 쓸데없이 저런 젊은 사람들 여기다 이렇게 내보내고서는 인력 낭비합니까? 그런 낭비로 우리 장애인들 어떻게 해서든 이 사회에 나와서 어우러져 살 수 있는가? 그런 걸 공부하세요. 쓸데없이 이 더운데 저 젊은 친구들 뭐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내보냅니까? 쓸데없이 신경 쓰면서 뭐 낙태를 해야 되느니 장애가 어쩌느니 그러느니 저 친구들 그냥 좋게 지내라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세요. 왜 쓸데없이 젊은 사람들
우리 엄마들이 우리 장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 젊은 친구들하고 싸운다고 맨날 젊은 친구들 저렇게 새까맣게 깔아놓습니까? 여기 와 보니까 진짜 기자회견이라고 몇 분 이렇게 오셨는데 정경분들은 한 우리 서너 배 되네요. 그러니 신경질이 났어요. 그랬거든요. 저 바빠서 신문을 못 봤습니다. 요번에 접했기 때문에 뭐 많은